안녕하세요. 이박재 법률센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네, 아시아경제의 한승목 PD입니다. 오늘은 도박과 오락의 경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명절 되면은 뭐 고스톱이나 윷놀이나 이런 놀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이제 한국 고유의 놀이잖아요, 전통 놀이.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딱히 가리진 않고요. 그냥 뭐 고스톱, 섰다, 블랙잭, 뭐 훌라, 바카라 이 정도. 엄청난데요? 아니 어릴 때부터 용돈벌이 하려고 좀.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진짜 과자 사 먹을 정도만 벌고 나머지는 다 친구 나눠주고. 네, 그렇게 불법적으로 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많이 하실 텐데 과연 내가 지금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뭐 도박은 아닐까 맞아요.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게 부모님들 노는 게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생각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과연 그 도박을 했을 때 처벌에 대한 그 근거 법률이 있나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네. 도박 처벌 근거 법률이 있어요. 형법 제246조에 있는데요. 그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이제 상습 도박이라고 해서 이제 상습적으로 이런 도박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서는 2인 이상이면 무조건 다 도박인 건가요? 도박 자체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요. 도박은 그 2인 이상의 자가 서로 간에 재물을 걸고 그 우연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형법상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도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연은 뭘 의미하냐면요. 승패가 그 행위자의 확실한 인식이나 지배 범위 밖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이런 거를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사실 도박도 이제 그런 우연한 승부에 그럼요. 이제 재물을 거는 거니까요. 도박이랑 이게 오락이랑 한 끗 차이라 생각하고 있는 저는 그 경계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경계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에 판시가 있어요.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노름행위가 형법상 금지되는 도박에 해당되느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이냐의 여부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가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정도예요. 도박을 하시면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셨나요? 조심해서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한 짧게는 한 2시간 정도는 2시간 정도. 앉아있고 1시간 정도였냐 아니면 뭐 한 5시간 정도 됐었냐 이렇게 시간이 길고 짧음이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오픈된 장소인지 뭐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였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판례 사안을 보면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 또 뭐 마을회관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노름 같은 경우에는 일시오락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니까 좀 더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재물의 가액 정도도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판돈이 얼마나 되냐, 한 10만 원 이내이냐, 아니면 뭐 100만 원 단위를 넘나드냐, 뭐 이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예전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내에 이제 들어오는 판돈의 경우에는 일시오락에 해당된다라고 많이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만 원이 안 넘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크게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오락. 오락을 하셨었네요. 두 번째로는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또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가 이제 영향을 미쳐요. PD님이랑 저랑 만약에 게임을 한다, 노름을 한다라고 하면은 도박이 될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에 친분관계를 얼마나 유지해 왔냐. 그래서 아직 서먹한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은 도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쉽네요. 원래 도박하면서 친해지고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럼요.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은 뭐 동창들 아니면은 이웃 사이라고 해가지고 평상시에도 이제 왕래가 많았던 경우에는 일시오락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도박을 한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도 고려를 하는데요. 이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판시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이 이제 게임을 한 그런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판돈이 27,800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시오락이 아니고 도박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했었거든요. 와.
2만 원, 3만 원대는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쵸, 약간 오락으로서 볼 법도 한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그런 재산상의 그런 지위, 그 수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2, 3만 원이 뭐 적은 돈이라고 그쵸,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시를 했었던 거고 사실 그 사안에서 중요했던 거는 4명이 이제 게임을 같이 했는데 그때 2명이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였어요. 그러면은 조금 네, 문제가 될 법도 네. 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돈이 한 6만 5천 원 정도였었던 그런 사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도박을 했던 분이 시가 한 7억 정도의 다가구 주택과 1억 원의 염전을 소유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사안에서는 이제 일시오락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게 도박도 하려 그러면은 좀 자산이 좀 있어야지 조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거군요. 실제로 판례는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긴 하지만은 이러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도박을 할 때 한탕을 딱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고 새 삶을 살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그쵸, 위험한.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라면 왜 그런 기준을 두고 이제 판단을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도박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이런 것도 보게 돼요. 게임을 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모였는지, 이제 친목 도모를 위해서 다 함께 모였다가 시간이 잠깐 떠서 게임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게임을 하자라고 사전에 연락을 하고 모인 건지, 왜 모이게 됐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이제 도박 행위를 하자, 게임을 하자 이렇게 하고 연락을 하고 나서 이제 모여서 게임을 했다라면 형법상 금지하는 도박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죠. 도박으로 얻은 그 재물을 어디다가 이제 사용하기 위함이었는지 재물의 용도도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맥주값 내기, 뭐 짜장면 내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박보다는 일시오락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더 큰 거죠. 가액이 적기도 하고 친목도모로 보기 조금 더 용이하니까 그런 경우는 뭐 이런 한두 가지 기준에 딱 충족을 했다고 해서 일시오락이 되고 뭐 도박이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일시오락에 가까운지 도박에 가까운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박을 일단 했는데 제가 땄어요. 근데 이거를 친구라서 그냥 딴 거를 다시 돌려줬어요. 이럴 경우에도 혹시 죄가 성립이 되는가? 도박으로 이제 재물을 얻었다가 그걸 이제 같이 친 사람들한테 돌려줬다고 할지라도 도박죄는 일단 성립하고 이제 형법상 금지하는 도박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능에 많이 나오는 개그맨 분이랑 배우분이 내기 골프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내기 골프로 그분들이 한 225만 원, 뭐 260만 원 정도 땄다고 해가지고 경찰 수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배우분이 이제 자기는 딴 돈을 그때 당시에 다 돌려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초에 도박으로 인해서 뭐 재물을 얻어서 자기가 쓸 그런 용도로 쓸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런 주장은 사실 이런 도박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경찰 수사에서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액수가 100만 원 단위긴 했는데 그분들의 친분 관계라든지 소득 정도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의 그 게임에 건 그 판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도박죄에 대한 그 관련 또 다른 사례들이 있나? 네네네.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고스톱과 카드놀이 관련해서 이제 도박죄로 인정이 안 되고 일시오락으로 본 사례들이 있어요. 양복점에서 이제 막걸리 내기를 한 거죠. 판돈은 한 3만 원 미만이었고 점당 100원 정도 한 10차례 정도 한 거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일시오락에 해당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2020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4명이 카드 게임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 이제 판돈이 48만 원 정도 됐었어요. 세게 놀았네요. 네, 그래서 꽤 금액이 있죠. 근데 이제
판례에서는 이제 학창 시절 알고 지낸 친구들이다. 그리고 4명 모두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시적 오락의 성격이다. 도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다행이네요. 네, 판단을 했습니다. 인정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0만 원 정도를 딴 거예요. 이제 150만 원 얻었는데 이제 나머지 72명이 되게 뭐라고 한 거죠. 아니 네가 150만 원이나 따갔냐면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에 5천 원을 자기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준 거예요. 뭐 이분이 물론 이제 애초에 나는 뭐 이 돈을 다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아까 그 배우분처럼 주장을 했었지만 사실 그건 이제 도박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죄 인정이 됐어요. 제가 이제 해외 여행으로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제가 거기서 룰렛을 돌렸어요. 이렇게. 해외에서는 그러면 도박에 인정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도박을 허용하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도박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제 위법한 행위로 보고 도박에 관한 죄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역시도 이제 단순 오락을 위한 일회성 참여의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본인의 재산적인 수준이나 뭐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베팅해서 장시간 도박장에 머물렀다라고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고 도박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룰렛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그런 토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박에 해당이 될까요? 이제 그런 게 온라인 도박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게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온라인 도박의 경우에도 이제 형법상 도박죄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을 받게 돼요. 온라인 도박 같은 경우에는 형법 말고도 뭐 사행행위 규제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게임산업법 이런 데에서 이제 도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도박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도박은 하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도박 중독자가 있다면은 여기 1336이라고 도박 중독 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꼭 연락을 해서 도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잠깐 하시고 소액을 걸고 뭐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친목도모 활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좀 이제 중독성이 워낙 있잖아요. 이런 도박 행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박과 오락의 경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박채 법률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